JNC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린다모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조지아 아시아 타임즈가 선정한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지아 아시아 인사 25인 중에서 한 분으로 선정된 비영리단체 액트2 체인지 대표이신 미세 강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세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올해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지아 아시아인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이스북 프로필을 보니까 강 대표님의 프로필에서 정말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비영리단체인 Act to Change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AAPI Outreach and Engagement이라고 우리 아시안인들과 지역사회, 그 다음에 지역 정부를 연결하는 그런 단체의 또 대표를 맡고 있고, 또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애틀랜타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2021년 3월 16일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에 설립된 애틀랜타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 만나고 또 귀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대도시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또 무엇보다 총기 사건이 많잖아요. 그리고 2년 전에 3월 16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틀란타 스파 총기 사건에서 8명의 희생자 중에서 4명이 한인이었잖아요. 이 사건에서 한인과 아시아 커뮤니티의 대응이 굉장히 빠르게 잘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이제 저희 아틀란타 사람들, 특히 아시안들에게는 이제 3월 16일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죠. 아틀란타가 사실은 뭐 지금은 굉장히 좀 핫플레이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에 잔 아사프 상원의원의 그 런오프 결선 투표가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조지아가 그렇죠. 구성이 됐어요. 그랬는데 2020년에 아까 금방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3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대로 뭐 뉴스에서 아시안 어르신들께서 길거리에서 뭐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밀쳐져서 부상을 당하거나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애틀랜타 사람들은 이게 우리 주위에서는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겠구나 하고 뉴스에서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3월 16일 날 저희가 이제 생생히 기억하는 게 우리 카톡이 있잖아요. 지역 카톡이 있는데 거기서 브레이킹 뉴스가 계속 뜨는 거예요. 아틀란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한인 여성과 아시안 여성이 이제 총격 사건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브레이킹 뉴스가 계속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인가? 저희들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 먹고 더군다나 이제 8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고 더군다나 이제 총격 사건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밤사이에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저희 이제 비영리 단체장들하고 지역사회 이제 리더들이 이런 비상연락망 같은 게 있거든요. 밤사이에 비상연락망이 곧바로 이제 연락이 취해져갖고 다음날 아침 3월 17일 날 아침 8시 반에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지난밤에 아틀란타 총격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또 어떤 희생이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희생자 가족이 이제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제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기금 모금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또 지역사회에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역 대표들 간에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아틀란타 지역의 경제단체장들하고 같이 이런 비상연락망 그런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화를 막 이렇게 돌려서 3월 17일 날 저희가 저녁에 그 비상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 지역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비상대책회의를 해갖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아틀란타 총격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또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3월 18일이죠.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12시에 저희가 모든 미국 매체들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것에 그렇죠. 대한 이런 경계의 목소리, 그다음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이것은 그 데이터로 나온 거라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전역에서 아틀란타로 비행기를 급하게 타고 기자들이 다 여기에 집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미국 매체의 기자분들 또 한인 매체의 기자분들을 다 모시고 한인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 사회의 시민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 연방정부, 주정부 또 지방정부에서 아시안인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오 범죄이다. 왜냐하면은 아시안성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곳에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서 총격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오 범죄가 맞다. 아시안을 타겟으로 하고 여성을 타겟으로 한 증오 범죄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증오 범죄이다. 그다음에 아시안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아시안인들, 그다음에 아시안 그 비즈니스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경찰과 그다음에 각 정부에 저희가 뭐 성명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아틀란타 지역의 우리 한인 단체장님들께서 다 이제 서명을 하셔갖고 그런 성명서를 냈고요. 그런 것들이 전국 매체에 다 그날 아주 핫 토픽으로 이제 뭐 헤드라인으로 해서 기사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아시안인을 타깃으로 하고 여성을 타깃으로 한 이런 증오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아틀란타 지역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뭐 중국 여성 또 한국 여성 4명이 희생을 당했지만 또 아시안들이 사실은 아시아에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뭐 거의 한 48개 국가가 있다고 해요, 아시아에. 그래서 그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룹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그 합의를 봤다고 할까요? 우리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통 얘기하면 이제 코얼리션이라고 하고 얼라이언스라고 하잖아요. 함께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3월 20일 날이 이제 토요일 날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 주정부의 청사 바로 근처에 이제 리버리 플라자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랠리를 하자. 아시안 증오범죄를 스탑 에이지안 헤이트를 하는 그런 랠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아시안들만 올 줄 알았는데 흑인분들 또 우리 그 이민자로 가는 블랙 브라운이라고 하잖아요. 유색인종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이민자분들까지 또 백인들 그다음에 그 남녀노소 연령을 막론하고 다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 아시안 증오 범죄는 이제 멈춰줘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다 모여서 목소리를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안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뭐 비즈니스에 열중하고 자녀 키우는 데만 조금 집중하고 어떤 사회적인 인권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대규모의 그런 랠리를 했기 때문에 집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히스토릭한 그런 이벤트라고 그 부분 그러셨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 인종 문제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잖아요. 이 공부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이에 이제 증오범죄를 겪었고, 또 인종차별을 겪었고, 또 사회적인 그 부조리함, 이런 것에 대해서 희생을 받았던 그런 모든 유색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집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함께 굉장히 결집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인파워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정부한테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리의 그런 힘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애틀랜타 지역의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서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16일 날 총격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촛불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촛불 집회를 했어요. 이제 천주교회에서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 수요일 날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미사 드리는 것을 천주교에서 안 하고 다 촛불 집회로 오셨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정치인들이 연방의원, 또 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분들도 다 오셔갖고 아시안 증오범죄, 또 인종차별 문제, 그다음에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그 인종 혐오 문제는 다 멈춰야 된다는,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고요. 또 저희가 이제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한인들은 조금 이렇게 좀 한인들끼리만 좀 행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 정치인들도 그 촛불 집회에 다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분들 중에 이제 우리 흑인들 인권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또 역사가 긴 또 인권 운동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여기서 인권 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인권 운동의 역사가 긴 지역이 바로 애틀랜타입니다. 차별 역사도 긴 지역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인권 운동을 하시는 흑인 지도자분들도 다 오셨고, 또 중국 분들, 머슬림 분들, 이런 또 천주교 분들, 불교 분들, 또 개신교 목사님들 다 오셔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또 이렇게 또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다 오셔서 촛불 집회에 다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8명을 총격 사건으로 이제 잃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추모를 하고 우리들이 어떤 회복의 시간,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우리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인종차별은 종식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함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사실 아시아인들 중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함께 무브먼을 한 그런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인들은 우리들끼리 이제 행사를 하고 우리 또 한인 사회에서 또 활동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우리 각 에스닉 그룹마다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사람들끼리 또 행사를 하고 중국 사람들 여러 에스닉 그룹 가운데 자기 커뮤니티 내에서만 그렇죠. 행사를 하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애틀랜타에 있는 아시안 이 그룹들이 다 우리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밀접하게 좀 연결이 되고 서로 이제 행사가 있고 또 그러면 또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유대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아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은 아틀란타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뉴욕에서도 그렇고 LA에서도 그렇고 아틀란타 총격 사건이 있고 나서 집회 같은 것들을 함께 같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틀란타 지역에 계신 이 아시아인들을 이제 지지하고 인종 범죄, 혐오 범죄를 멈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참한다 이런 지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아시아인들이 전국적으로 다 단합이 되고 전국적으로 연결이 돼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어떻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피해 대가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그런 팥되지 않게 저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아시아인들이 좀 결집되는 그런 동기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큰 결과를 얻으셨네요. 그러니까 16일 날에는 사고가 났지만 바로 그날 저녁에 비상대책회의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이고 17일 날에는 어디서 사건이 났는지 조사하고 그리고 18일 날에는 바로 그분들이 모여서
대책위원회 대책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집회를 하고 또 모여갖고 정부청사 옆에서 전체 온 민족이 아니에요. 온 다 인종들이 전부 모여서 혐오범죄를 방지하자는 집회를 하시고 그걸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 또 한 주 후에 그 유가족과 가족을 위해서 촛불 추모 집회를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또 모든 종교들이 진짜 코인오니어를 이루셨네요. 그 사건으로 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얻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나라 이민자들이 다 와 있는데 정말로 서로 모르고 서로 살았었는데 아주 귀한 연대 단체를 또 경험하시고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이제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연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연대를 할 때는 그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그것이 이제 파워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힘이니까 또 이것은 이제 인종 불문하고 그 유색 인종인들이 다 모였고 그다음에 뭐 집회를 하면 우리 그 백인들 또 젊은 백인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인종차별 철폐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우리 사회 정의에 대해서 네, 더 목소리를 그렇죠. 내주고 가장 절실할 때 같아요, 지금이.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리틀리터 성격 사건을 대응을 하고 그 커뮤니티 같이 뭉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아틀란타 지역의 수준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 연대에 대한 결속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 저희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들어도 그렇게 성공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도 하셨는데 그 아틀란타 코리안 아메리칸 어게인스트 아시안 헤이트 태스크 포스 그래서 지난 3월 16일에는 2년 전에 있었던 그 아틀란타 촉교 사건 희생자 8명을 추모하기 위한 콘서트도 열었다고 하셔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도 하고 활동을 하셨을 건데 아틀란타에서의 아시안 혐오와 인종차별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지금 이게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로 미주 전체에서 지지도 받고 또 추모 인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마중물이 돼서 정말 미주 전체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인종차별이 계속 우익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인종차별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구체적으로. 네, 우리 그런 얘기들 좀 흔히 듣잖아요. 뭐 go back to your country.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제 저는 저희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인데 피부색 때문에 너 영어 잘한다. 네, 그다음에 뭐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 2세 자녀들은 그래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이고 영어가 모국어인 애들인데 너 영어 잘한다.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러면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과연 그 아시안 혐오 범죄라는 것은 이 최근에 팬데믹 동안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역사가 긴 그런 어떤 그 미국인들의 그 반응인가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굉장히 역사가 깊더라고요. 그렇죠. 길죠. 네네. 아시안의 그 이민 역사는 1800년도부터 저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와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1800년대 초기에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강제로 와서 노역을 해서 철도 건설도 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뉴욕에 있는 그런 철도나 사업이라든지 그걸 다 그 중국인들이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그러니까 지금하고 뭐 상황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인들이 노동력을 많이 제공을 한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중국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뭐 혐오 범죄를 좀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1800년도에도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뭐 세계 2차 대전 때는 아시겠지만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도 있었었고 그 역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워낙 증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하는 그런 커뮤니티 세미나를 좀 했었어요. 그 아시안 징후범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그 다음에 결론은 아시안의 역사도 우리 공립학교에 그 소셜 스터디 그 과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가 최근에 이 이민 온 게 아니라 1800년부터 와서 우리 미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한 그런 맞아요. 네. 인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예.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거죠. 예.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시안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사회가 지금 2023년에 지금 이 시점에 오기까지 발전을 이루는 동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예. 많은 저희가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아직도 포리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꼭 무슨 일이 일어나면 go back to your country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인들도 아시안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아시안 역사도 에이지안 아메리칸 역사도 미국 그 공립학교, 미국 그 역사 교육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커뮤니티 세미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 주민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시안 역사가 미국 역사에 포함되어야 된다. 교과서에서 배워야 된다. 학생들이 예, 맞아요. 그것에 대한 운동은 뭐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는 동안 또 아시안들이 혐오 범죄의 그 희생자가 되는 동안 그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이 데이터를 도출해내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래서 매체에다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미국 매체에도 뭐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올리는 그 레이스 어웨어니스한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같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아시안 단체들이 이제 다 전국에서 모여서 그 유니티 마치라고 해서 이제 우리 유니티가 이제 하나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 되는 그런 마치를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중심지에서 아시안 단체들이 다 전국에서 모여서 최초로 이제 그 유니티 마치를 해서 그 아시안들이 얼마나 이 미국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는데 공헌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희가 또 얼마나 그 차별을 받았는지 지금도 혐오 범죄 대상이 되면서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그래서 매체에도 좀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종 문제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당하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종으로 아시안들도 당당하게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인종으로 이렇게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무브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운동이라는 그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3월 16일 2022년 1주년이 됐을 때 저희가 다시 추모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 바이든 대통령도 친서를 보내오고 그다음에 여기 상원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조지아에 아사프 상원의원 그다음에 워낙 상원의원님이 계신데 그분들의 그 치프 오브 스텝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참석을 해서 그 아시안 징후 범죄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요. 여기 조지아에 이제 주 하원의원들 정치인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그 정치인들도 많이 계시죠. 또 뭐 판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도 다 함께 참여를 해서 그 아시안들이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부터 2022년 그 일주기가 될 때까지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함께 동조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기 그 추모 행사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올해죠. 이제 2주기 추모 행사는 저희가 음악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징후범죄 방지위원회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이제 방지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음악회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사이에 그 아시안 증오범죄 뉴스에서 듣고 신문에서 보고 그러면서 사실은 위축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그 멘털 헬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 가는 게 좀 두렵다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가는 게 두렵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좀 힐링하는 그런 타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음악회로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기억이 나는 거는 한 여성분이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희생자분의 한 분의 아드님이 이제 참여를 하셔서 사실은 그날이 3월 16일이 엄마의 기일이잖아요. 엄마가 네,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렇죠. 근데 음악회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제 위로를 주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그 무대에서 음악을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엄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음악으로 좀 위로를 받았다. 그것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래서 이 아시안 징후범죄 방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행사라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징후범죄를 좀 낮춰야 된다. 그 범죄율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시안인들이 미주에서 미국에 온 이민 역사가 우리 교육에 되었고, 그리고 그게 아이들의 사회 과목에 첨부되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이 미국에 있는 백인 사회랑 이 아시안 사회가 좀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교육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게 아주 저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게 아주 큰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어떤 토크쇼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는 아시안이 하나도 없었고 본인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런 경험담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소셜 스터디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과 맞아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배우는데 제가 그래서 교과서 심사위원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네. 공립학교에 이제 교과서 우리 성의 공립학교의 교과서 심사위원을 좀 해봤는데 그 역사 아메리칸 히스토리 보면은 아시안인들 자체가 없어요. 얘기가 없어가지고. 없죠. 예. 뭐 한국 네. 전쟁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뭐 2차 대전지 뭐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본인의 그 인종의 그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시안 그렇죠. 예. 아이들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우리 보통 요즘 얘기하는 게 DEI라 그래서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 포용성, 그다음에 형평성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안들뿐만이 아니라 흑인,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 아니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또 뭐 네이티브 뭐 이런 여러 우리 인종들이 있고 에스니시티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히스토리가 다 아메리칸 히스토리에 다 포함이 돼서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그 어떤 역사관,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인식을 좀 더 확장한다는 것을 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우리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좀 더 인정하고 그다음에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그런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죠.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역사를 안 배우고 정말로 백인 역사, 남의 역사를 교과서에서만 그냥 배워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아주 큰 중요한 점을 아주 지적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큰 박수 보내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미국에서 전부 다 이 혐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든지 혐오범죄라든지 이게 방지가 되고 서로 인식이 되고 교육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은 총기 사건도 많잖아요. 근데 지난 5월 6일 날에도 텍사스 휴스턴에서 쇼핑몰에서 총기 사건이 나서 거기서도 8명이 사망하고 우리 한인 가족, 일가족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더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어차피 정치인들은 그 표를 받아야지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총기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기 사건이 거의 매주 저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죠. 정말. 좀 일상이 돼가서 더 이상은 뉴스가 되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 맞아요.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총기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미국인의 권리이다. 뭐 세컨 어멘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맞아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인들이 그 정치인들한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총기 사건, 총기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기 문제를 가지고 정치 노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총기 규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계속 편지를 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총기 규제를 안 하는 사람들 뭐 낙선 운동을 뭐 우리가 익스트림하게 그렇죠. 네. 저희가 공공장소에 가는 게 이제 더 이상 이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뭐 머머리얼 위켄에도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렇죠. 5월 달에도 사건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월요일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신원조회가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신원조회를 하면 사실은 총을 가지면은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걸러낼 수가 있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정신병력 같은 게 없는 사람도 요즘은 총을 가지고 이렇게 총격 사건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라는 게 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기사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그 안전장치가 안 돼 있는 총으로 필요 있는 총으로. 가족들을 쏘든지 뭐 이런 일이 그렇죠. 많이 있어서 총을 반드시 보관해서 그것을 락해 놓는다 그러죠. 그것을 장식을 해 놓는 것을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근데 총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총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희가 법들도 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총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일상이라고까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전쟁이 아닌데 이런 내전처럼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 정치인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을 네. 해서 반드시 총기 규제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한인들의 정치력을 좀 높이고 정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특별히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총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고 또 총은 보관하며 나서 락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세한 법률이라도 하나씩 꼭 총을 전부 다 갖지 말자 이게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누가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자세한 법을 만드는 것에 한인들이 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미국인들도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그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여성분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단체에 그 비영리 단체로 굉장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주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인을 해서 같이 뭐 저희 조지아 같은 경우는 주청사에 가거든요. 주청사에 가서 거기서 주청사 앞에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커뮤니티 오가나이저로서 아시아 커뮤니티를 지역 정부 또 지역 사회와 연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근데 제가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저로 일한 지는 좀 꽤 오래됐어요. 이제 한 2009년 뭐 이 정도부터 일을 했으니까 좀 오래. 네. 사실은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뭐 카운티 정부의 그 교통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향력, 우리 일상생활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부 정책을 할 때 이 아시아인들이 목소리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런 퍼블릭 미팅이라고 하잖아요. 히어링이라는데 이런 아시아인들은 그런 것에 문화적으로 좀 익숙치가 않아서 어떤 맞아요. 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미팅 같은 데 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여기 귀네카운이라고 하거든요. 귀네카운이가 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많죠. 예. 타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둘루스도 이제 기네카운이 속해잖아요. 그래서 기네카운이 정부하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시안인들을 위한 그 퍼블릭 미팅을 따로 좀 만들어서 이제 가는 것이 편안하지 않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우리 아시안인들을 위한 그 별도의 미팅을 좀 가져게 해달라. 그래서 계속 주정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주정부 네. 이제 포커스 그룹 미팅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미팅을 이제 우리 랭귀지가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아시안 언어 때문에 일단은 많이 참여를 못 언어가 하잖아요. 한 40개가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언어별로 이제 미팅을 좀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발하게 해서 이제 카운티의 관계자들도 참여를 해서 그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제가 중요하게 브릿지빌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5월달이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네. 끼리만 축하할 게 아니라 아시안 문화를 좀 미국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좀 쇼케이싱을 좀 하고 경험을 하게 만들자 해서 제가 이제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셀러브레이션을 이라는 네. 그런 그 페스티벌을 그 오르가나이즈를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캐리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 했는데요. 뭐 아실 거예요. 수완이라고 그중에 네. 트라우센터가 굉장히 큰 그 스페이스거든요. 그 공원인데 거기 큰 무대도 있고 또 이렇게 잔디밭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워낙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유명한 장소예요. 근데 5월 달이 됐는데 아시아 문화유산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스케줄을 보고 우리 아시아 문화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약을 해서 이번 5월 달에 그 행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의 이제 시장님이나 이런 그 관계자들도 우리가 이런 문화 행사를 했던 게 처음이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그다음에 굉장히 행사 자체가 좋았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뭐 제가 했던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뭐 아시안 중에서도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 한인, 중국인, 또 베트남인, 뭐 라오시아인, 또 인도인, 또 뭐 인도네시아, 또 여러 국가들이 문화 공연을 했어요. 문화 네. 공연을 하고 또 아시안 음식 부스를 또 초대를 해서 아시안 음식도 이제 맛보게 하고 그래서 한 자리에서 저희가 공연을 한 10개 넘게 했으니까, 한 자리에서 각 나라의 문화 공연을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인들이, 그 지역사회 미국인들이 보면서, 아시아는 문화유산의 달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했을 텐데, 와서 보니까, 우리 아시안 문화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그렇죠. 아름답고, 네. 역사가 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해에 또 아시안 문화의 행사의 달을 5월 달에 좀 지속적으로 해서 그 아시안들하고 이 지역 시민들하고 좀 더 그 심정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또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을 좀 그 집중적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페이스북 보면서 한두 장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사진들이 딱 그 단체 그 공연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보고 와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고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봐도 배웠는데 현장에서 보고 듣고 또 먹어보고 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음,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정부 정책에서 이민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정부나 카운티 정책에서 더 나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이 이반되도록 힘쓰시는 활동에 정말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지금 하시는 활동이 미주 전체에서 더 이상 혐오거나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도 밀세 강 대표님의 활동에 큰 기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